네, 오늘의 정석 통해서 시장 구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정석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시장 분석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시장은 2600에서 매도가 10조인 시장.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2600에서 지금 시장은 싸우고 있구나. 2600에서 이 매도 요게 치열하게 싸움이 전개되는 시장인데 그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느냐 10조 요 수준에서 좀 정체되고 있구나.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시장의 방향을 좀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없이 그냥 제한된 이 자금 내에서 그냥 정체되다 보니까 비추세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좀 시장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2600에서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10조 시장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흐름이나 이제 오늘 흐름, 그다음에 일주일 전의 흐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2600이라는 자리는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요. 한 달 전에도 있었고 2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2600이라는 숫자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2600에서 주식을 매수했었으면은 그냥 본전 정도 된 거죠.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그 2600에서 아래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고 2600 이상에서 좀 호재에 있었거나 해외 시장 좋다고 해서 따라간 사람들은 또 물리게 되는 이런 형국이었던 거죠. 2달 동안의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중동 확전 관련된 이런 경계 물량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준의 좀 기습적인 금리 인하 이 50베이스 포인트 이런 좀 완화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 관련되어서 시장이 대폭락 같은 흐름들도 이제 8월 달에 좀 있는 다음에 그 여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해외 시장 대비 우리나라가 열의에 있었던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환율 그다음에 유가의 어떤 급등이 있었고 급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거를 알고 있는 것보다 그냥 2600보다 좀 싸게 한 2400이나 2500 샀었으면 그냥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결과물을 다 합쳐서 열심히 분석한 것보다 야 그냥 됐고 나 그냥 2500 이하에서 그냥 주식 사면 돼. 그중에서 바이오에서 1등주 사고 자동차 좀 사고 배터리 거기서 좀 제일 좋은 주식 좀 사고 반도체에서 1등주 사면 돼. 이게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죠. 저 모든 거에 이제 신경 썼던 것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 라인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어느 자리 이상을 따라가면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왜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다 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삶의 질이 좋고요. 그죠? 삶의 질이 좋아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정할 것이냐, 그죠? 그 중요한 이제 그 기준을 설정할 것이냐, 이제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저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2600 요 구간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무너지면 저는 2450선 정도, 그러니까 저거를 최저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때 또 왔었을 때 상황을 보고서 또 다시 이렇게 판단을 하자.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2450이 왔었을 때 현금이 없으면은 8월 달에 이 상황과 똑같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손절할 때 매수해가지고 쫙 먹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이때 매수를 하려면
현금을 만들어 놨어야 되겠죠. 2,800대나 이런 구간에서 미리 현금 관리를 했어야 되는 이런 경우를 전 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대비해라. 지금 2,600 요 구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if 혹시라도 요 구간에서 바이오 중심주 있잖아요. 시장의 주도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종목이 한 10개 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군집화를 해서 그 알테오젠, 그다음에 이제 리갑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대웅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 셀트리온 뭐 지금 시장에서 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집단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자동차랑 무너지면은 우리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2,450선을 좀 열어두자. 요 공간에 쏠 현금은 좀 만들어놔야 된다. 요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바이오하고 자동차가 죽으면 안 되는 거를 저 사람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요 기간 동안 다른 섹터들도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좀 리드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의 테마주들 정도만 좀 돌아요. 요번에 이제 노벨상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재즈나 이런 애들 잠깐 상한가 갔다 이렇게 급락 나온다든가, 그죠? 약간 출판 관련된 주식들이 이게 한번 단발성을 한번 좀 테마가 붙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도들을 주식들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강성 지지자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지지를 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시장이 좀 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머니들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는 쪽으로 좀 돈들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쪽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잘 보면은 모건 스탠리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시장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를 시장은 머니들 좀 반영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도 좀 반응하는 시기가 좀 올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근데 잘 한번 봐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머니가 움직이면서 여론몰이를 계속 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렇게 되다가 또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론몰이를 투자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의도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그걸 꿰뚫어보고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서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에서만 공략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예요. 혹시나 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러한 좀 시장에 산발적이고 이런 엮여져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 기준 라인은 분명히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요런 거는 급락에 대한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좀 대비 측면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 구간이 왔었을 때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약간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가지고 있건 주도주를 가지고 있건 아니면 테마주를 가지고 있건 배터리를 가지고 있건 반도체를 가지고 있건 하이닉스 계열을 가지고 있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포지션에서 지금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을 만드는 건 이제 우선순위를 두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최소한의 현금 방어 자금은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을 두면 안 될 것 같냐면 미 대선 그 11월 5일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때까지는 너무나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주도 섹터들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너무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절반 정도나 일부는 여러분들 현금 여력에 따라서 좀 챙겨놓고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2,600은 그러면은 요 구간이 왔었을 때 그 현금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치고 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열이 있었으니까 이걸 2개월 좁히기 위한 그러면 요 구간에서 좀 챙겼던 것들은 좀 아깝잖아요. 다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판 것보다 또 다시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던지면 상승, 뒷면 뒤 나오면 하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빵하는 요 외통 전략은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현금 관리나 비중 조절을 하다 보면, 그죠? 이게 계속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요 2600에서 반거 나오면 이제, 기준 양봉을 뽑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요 구간에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바이오, 중심주하고 자동차가, 만약에 치고 가는데, 이 두 마리만 치고 가면 상방이 크게 열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바이오 중심주하고 자동차만 치고 가면은 요 구간에서는 반등이 크지 않아요. 바이오 중심주 10종목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1집단, 2집단, 3집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 여기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냐면, 배터리가 폭등이 나오든, 또는 반도체가 폭등이 나오든, 요게 반드시 받쳐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다시 3% 반등 나오고, 나머지 AMD나 인텔이 다시 협력해가지고, 암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걸 다시 협력하는 걸로 봤었을 때, 이쪽도 생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존하려면, 바이오 혼자서 살아나면 안 돼요. 자동차만 살아나면 안 되고, 금융 지주사만 살아나면서도 안 돼요. 테마주만 불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똘똘 뭉쳐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 독립운동,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똘똘 뭉쳤잖아요. 응? 그 당시 정치인들하고 백성들하고 마찬가지로 똘똘 뭉쳐야 돼. 어려울 때 똘똘 뭉쳐야 되듯이 이 박스권을 돌파되려면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지금은 바이오 중심주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고, 참모 같은 게 이제 자동차나 금융지수사 정도 될 거고, 수많은 백성들에 해당하는 게 배터리나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재료들, 어떤 호재가 붙어야 될 때는 이 호재는 나중에 나올 거다. 먼저 튄 다음에 나중에 뉴스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중심주나 자동차에 배터리나 반도체가 붙어야만 2750까지는 열어놓는 거고, 만약에 이 두 마리만 계속 움직이게 되면 그냥 박스권 범위에서 살짝 좀 더 올라온 거구나. 그럼 여전히 또 2600 전후로 해서 위로 2750, 아래로 2450, 당분간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장이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 지수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오주, 그리고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또 백성들도 함께 똘똘 뭉치는 배터리, 반도체주까지도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정석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주식 용어도 좀 어렵고 모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문장을 어떻게 정리할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포인트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첫 번째, 현재 시장 상황 26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10조 시장. 이게 현재 시장의 성격.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바이오 중심주 자동차에 배터리 또는 반도체 둘 중에 한 마리가 붙어야 2750이 열린다. 오케이? 이게 붙지 않으면 여전히 2600을 전후로 한 박스 지속.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상방에 대한 대응이고, 하방. 2600 전후에서 만약에 바이오나 자동차가 무너진다. 그럼 2450까지 오픈. 1, 2, 3이 정리가 됐죠? 예. 자, 이게 이제 총 정리. 어떻게 이제 좀 정리가 되냐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라. 절반이 됐든 현금 여력에 따라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상황을 지켜보자.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이 현금을 다시 투입할지, 급락 조정이 나올 때 이 현금을 활용할지, 이렇게 좀 판단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2600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소한의 현금 비중 건드리지 말자. 11월 5일까지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미국 대선입니다. 차익 실현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절하게 해나가면서 아직은 저가 매수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2700선이 열리는 그런 포인트는 바이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의 일심동체입니다.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